자, 이번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얘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임대차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특수한 임대차가 하나 있어요. 전세라고 하는 임대차 있죠. 이걸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임대차는 월 차임을 내고 매월 또는 뭐 분기마다 1년마다 정해진 대로 차임을 내고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임대차인 거야. 임대차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여관이에요. MOTEL. 거기서 보면 어떻게 매일 얼마씩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월세로 사나? 달방이라 그러나? 이런 거 얻으면 매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편익시설은 다 그 여관 사장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임대차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한 게 우리 보통 있는 그냥 일반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에는 임대차에 있어서요 보증금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한국만 보증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아주 그 못된 그런 제도가 한국에 있긴 있어요. 이 유럽 같은 데는 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데는 한 2달 정도? 2달분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요. 월세의 2달분 정도. 근데 한국은요 엄청 받죠. 보증금도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수익 하다가 목적물 일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수 안 하고 슬그머니 감추고 도망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깨졌으면 깨졌다 해서 자기가 고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갈 때 페널티 나오면 그냥 페널티 자기가 내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데 우리 이제 그걸 슬그머니 은폐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달해서 한국에는 채권적 전세 제도가 있었어요. 자, 목적물 사용 수익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줘요. 보증금을 한꺼번에 줍니다. 굉장히 많은 보증금을 주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상당액이 있잖아요. 이자 상당액이 월 차임에 이렇게 충당하는 이런 정도의 전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임차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채권이었던 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집주인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실행이 되겠죠. 이때 이제 월세를 살던 사람들은 보증금 100만 원에 매월 1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이렇게 월세를 살던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한꺼번에 1억 원을 주고 전세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 그럼 월세 살던 사람은 어때요? 보증금 100만 원에 매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경매가 실행이 되면 더 이상 월세 안 내죠.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있다가 이 경매가 실행이 되면 최소 짧게는 6개월, 보통 8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럼 그동안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월세하고 관리비 안 내면 자기가 내야 돼, 맡겨놨던 보증금 상당액이 돼버리죠. 그냥 가볍게 나와도 큰 손해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세입자들은요, 한꺼번에 돈 줘놨잖아요. 나올 때 찾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한 푼도 못 찾아갖고 나오죠. 그럼 어디로 가요? 브릿지로 가는 거야, 그때. 브릿지로 가서 오버더 브릿지 같으면 뛰어내리는 거고 언더더 브릿지 같으면 한 푼 줍쇼죠. 쉬고 돌아왔네 이거야.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임차인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만들었어요. 그럼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만들 때 가장 제1순위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지금 거기서 돈이잖아. 돈. 거기서 얘기했던 보증금,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전세금인 거야.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것도 누가 또 그렇죠. 이거 해야지. 여기 와서 물어본 거야. 여기 와서 그분이 이렇게 놨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계약에다가 등기를 더하면 왜 전세권을 뺐냐고 나중에 와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존속기간 동안 정해진 용도, 이게 원래 용법이 정해진 물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용법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도를 정하거든요. 그 용도에 쫓아 요 기간 동안 사용수익합니다. 사용수익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죠.
그렇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사용 수익하던 이 물건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잖아요. 그 말소 등기 서류 있죠? 말소 등기 서류를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뭐 가지고 있어요?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전세금 반환 제공해야 되겠죠? 이 반환 제공과 이 반환 제공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 등기 서류 반환 제공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때 이행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도 이행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쪽에서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을 때 이행 지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얘기한다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 전세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전세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요 존속기간 중에는 사용수익하다 보니까 무슨 물건이죠? 용익 물건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의 성질? 담보 물건의 성질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세권의 특징이다. 담보 물건의 성질로서 담보 물건의 통일성 있잖아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도 다 가지는 거야. 그럼 물상대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전세권이 끝날 때쯤 되면은 혹시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된다든지 목적물이 멸실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받기 위해서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압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안 됐다. 목적물 얘가 지금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되잖아요. 멸실되면 얘 전세권 소멸할 거 아니냐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목적물 멸실했고 얘는 거진 거지가 다 됐을 거 아니냐고. 근데 보험 들어서 보험금이 나온대. 그럼 그 보험금 전세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압류해 버릴 수 있다고. 그럼 물상대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야지. 여기까지 나오면 점점 길어지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먼저 전세권의 성립 한번 볼게요.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똑같습니다.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일단은 법률 행위 아니면 뭘까요? 법률 규정이겠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저기 있네.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전세권이 성립하죠. 전세권 성립.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어째.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 네, 다시 인식해 보세요. 네, 다시 인식해 보세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죠? 네, 인식했대요? 좋습니다. 재밌는 일이네요. 좋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전세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성립은 경수, 상판기 그거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특유의 사유가 하나가 있어요. 건물의 전세권 있죠? 건물의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이 법정갱신은 임대차에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임대차에 있는 요소가 여기에도 하나 도입이 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전세금 이거부터 볼게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이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은요,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을 약정한 때는 최장기간 제한을 해둡니다. 최장기간 몇 년이죠? 10년 이하다라고 하는 최장기간 제한이 있고 최단기간 제한은 없었어요. 최단기간 제한은 없었는데 나중에 1980년도 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그 임대차의 최단기간이 1년으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의 전세권만 최단기간 몇 년? 1년 이상으로. 그래서 물권인 전세권이 채권인 임차권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다가 88년도에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이 2년으로 늘었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것도 늘리려고 하니까 너무 쫓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근데 2002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최단 존속기간 1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건 그냥 1년으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처음부터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어요. 이 갱신도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고요. 법정 갱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때도 최장기간 몇 년이네요? 10년 이내로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횟수 제한 없이 10년씩 갱신하면 되는데 법정 갱신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만 인정해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법정 갱신이 있는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는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는데 만료되기 6월에서 존속기간 만료되기 1월 이 사이에 여기 러시아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참 읽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이냐 이러고 한참 읽었는데 하여튼 하지 않았을 때 조건 변경의 통지 그렇죠? 갱신 거절의 통지도 안 했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죠.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정갱신 이거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갱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토지 건물 다 해당하고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건물만 해당한다 그랬죠.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이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도 다 하는 거죠. 취득 대항 다 등기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되고 난 다음에 등기 없이 전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항구 불변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키고자 해서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해버려요? 소멸한다. 이건 쌍방이 모두 6월이에요. 왜 쌍방 모두를 6월로 정했나 했더니 둘 다 물권자니까 서로 효력이 대등하다라고 봐서 쌍방 모두 6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전세권자하고 집주인하고 효력이 대등할까요? 대등할 수가 없죠. 어쨌든 용의권자인데 소유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거 2년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2년 해주려고 보니까 물건이 최단 기간이 2년이라고 이건 기분이 나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갱신도 왜 건물만 해줘. 그리고 이거 왜 10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10년만 한다. 그럼 토지를 빌려서 줄넘기만 10년 하려고 토지 빌리는 일은 없잖아요. 지상 건물 지을 거 아니냐고. 그럼 10년 있다가 지상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겠어?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도예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웃기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효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법적 성질하고 그 전세권의
효력을 한번 보는데요. 이거 타물권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타물권이다 보니까 타물권 필요비하고 유익비 발생할 수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발생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가 누구야? 소유자 아니냐고.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뭐 동일한 거고요. 또 적을 필요 없고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이라는 얘기는 먼저 용익물권 토지 뿐만 아니라 모두요 건물 여기에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몇 년?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소멸시효가 시험에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역권에서 나온다. 아시겠죠? 전세권도 이거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이론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못 낼 거야. 그 대신 시험에 내도 정답으로 안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을 하더라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물 점유할 권리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세 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권이 성립했다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 성립한다고요? 예.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 성립하는 거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권은 효력은 있어요. 다만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전세권자는 나중에 자기가 사용수익할 필요가 있을 때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사용수익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성립해 있다. 한번 볼게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타인의 소유란 얘기네. 그럼 을의 소유란 얘기다. 그럼 을은 건물을 가질 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을이 가지고 있겠죠.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마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거예요. 전세권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거의 없는 거고요. 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영향을 있대요. 당연히 건물은 사용해야 되지만 토지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전세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경매를 실행해서 여기를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하고 임차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락인도. 아시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권이 있죠.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 설정자인 을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권리는 이제 누구에게? 전세권자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물권이잖아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방법은 전세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요. 전전세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또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권에 무슨 처분금지 특약이 있냐. 하여튼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전세권 만들어주는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처분행위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집주인인데 내 집에 전세권 설정해 줬더니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상한 놈이 있더래. 누구요? 나 전세권자. 그럼 기분 좋아 나빠요? 나쁜 거지. 내 집인데. 이 개념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처분금지 특약이 없으면 처분행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전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지 특약이 없으면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증가가 된대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한번 보세요. 전세권자가 임대했대요. 아니면 뭐 전전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전전세 했습니다. 예,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때는 얘는 TV를 안 봐. 그러니까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또는 아주 전전세권자가 들어와서 얘는 패션을 연구하기 때문에 대형 TV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안테나를 설치했대요. 설치했는데 안테나 설치한다 그래서 주택을 사용하면서 안테나 설치한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죠. 이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인데 그날 낙뢰가 3번 쳤는데 3번 다 여기 맞았대. 그래서 바싹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죠. 이 사람 책임져야 안 져요? 불가항력인 손해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책임지랍니다. 결국은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허용해 주는 척 하면서 일체 허용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낙뢰 맞았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책임지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거 전전세 또는 임대하겠냐고. 아시겠죠? 예, 처분행위 할 수 있을 때 반대 특약할 수 있다. 물권의 처분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로 우스운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경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는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만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얘는 전세권도 가지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겠지만 쟤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잖아. 전세금이 있으니까 전세권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을에게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남잖아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죠.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도행위는 원칙이 불가해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뭔가 굉장히 관대해진 것 같죠? 근데 전혀 관대한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둘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쌍방 합의에 의해서 또는 합의 해지하면서 어떻게 합의 해지하면서 나한테 주지 말고 어떻게 얘한테 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 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하고 합의 없이도 지금 하나 뭐 얘기했어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있다가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얘한테 주기로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쌍방 합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합의하면서 나중에 얘한테 전세금 돌려줘라라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합의 해지하면서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고? 얘한테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하고 동의 없이도 을하고 병 사이에 뭐라고 합의하냐면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너한테 양도할 테니까 지금 행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지금 행사하지 말고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때 네가 행사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전세권 존속기간은 1년이 남았는데 오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거야, 병에게. 그 대신 오늘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 행사해? 1년 있다가 내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 내가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 그때 네가 행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죠. 그래서 조건부 채권의 양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은 계속해서 누가 행사하는 거야? 을이 행사하고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거잖아요. 이건 뭐야? 무담보 채권을 양수하게 되는 거죠. 이 무담보 채권의 양수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하나도 안 불리한 거야.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해서 목적물 반환 제공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얘가 경매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얘한테 양도해서 얘가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았대요. 근데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세권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돈이 안 나온다고 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 에이, 해. 그러면서 땡큐 그러겠죠? 땡큐라 그러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긴 돌려줘야지. 그걸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 양심이 있지.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바로 안 돌려줘도 이쪽에서 강제집행 경매 실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해. 원칙은 불가능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인정이 됐을까? 얘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세권자에게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세권의 효력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사유는 뭐냐라고 봐야 되죠. 전세권의 소멸 사유는 먼저 소멸 청구가 있었다는 거죠. 소멸 청구는요,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인 거예요. 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럼 전세권 소멸 청구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빌려줬더니 무언가 하면서 노라스로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근데 용법 위반은 좀 더 확대해서 갑니다. 정말로 웃겨요. 필요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보일러를 고치지 않았다. 그럼 주거로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봐버려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그럼 소멸 청구 대상입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그래요. 그 다음에 소멸 통고가 있겠죠. 소멸 통고는 뭐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소멸 통고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이 멸실했다는 거야. 목적물의 멸실은 전부 멸실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일부 멸실했다라고 하면 이 멸실 사유가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을 때 전부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소멸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스스로 전세권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전세권을 포기하면 말소 등기까지 해줘야 되죠. 이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전세권 소멸하게 되면 어떤 효과? 쌍방은 서로 목적물 반환과 또는 전세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어떻게 됐답니다. 지체가 됐다라고 하면 모두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경매 실행할 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당연히 전부를 경매하겠지만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서 전부 경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경우엔 전부 경매할 수는 없어요. 뭐야 이거 다 전세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제도를 또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불가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 경매를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 중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뭐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부속물 또는 전세권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지 마음대로 붙인 것까지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까지요. 자, 우리 전세권 얼른 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요, 채권적 전세와 차이점. 근데 채권적 전세는 물권이 아니고 전세, 채권이잖아, 채권. 그렇죠? 그럼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의무만 있어요. 그런데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대차잖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성립인데 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있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2번은 체크해 두셔야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왜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전세 목적물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근데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되잖아요. 꼭 사용수익권자가 전세권자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저기서 봤듯이 반대 특약이 없으면 전전세 임대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른쪽에 가면 전세금 있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인데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다시 한번 반드시 지급합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합니까? 그건 틀렸다. 그죠? 몇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은 경제사정 등이 변동이 되면 전세금의 증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 아니야.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대세권이죠. 대세권인데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 사람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합니까? 이거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대항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나는 목적물 못 줘. 그리고 전세금 안 주면 경매까지 할 거야.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갑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전세금을 병이 안 돌려주면 병 소유 물건을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 끝났는데 병이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병이 뭐라 그래? 네가 갑한테 줬지 나한테 줬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을이 뭐래? 네 맞아요 그러죠. 근데 전세금 안 주실 거요? 근데 안 준대. 그럼 뭐해? 경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 물건이 경매되냐고. 병이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되죠. 그럼 결국은 지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보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병에게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갑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다. 놔둬도 결국은 병소유 물건이 경매가 돼서 돈 받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해석상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리얼에 전세권 설정 후 전세 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의 반환 의무 신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그럼 구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한다. 그 B를 체크하시면 돼요. B. 구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넘겨보십니다. 전세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시효 취득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건물의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최장 몇 년입니까? 10년이고 최단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몇 년으로 해야 돼요? 1년으로 한다. 건물만입니다. 건물. 자, 그리고 거기 3번으로 한번 갈게요. 3번에 존속기간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는 임의사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요. 존속기간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지네끼리 존속기간 약정을 했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대요. 그럼 제3자 시각에서 이건 뭐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이 된다. 자, 설정행위를 정하지 않았다.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잖아요. 또 법정갱신된 경우에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약의 갱신입니다. 전세권 계약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여기 제4항에 312조 제4항에 보면 러시아 말보다 비슷한 거 더 어려운 거 나온다 그랬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숨막혀 죽겠다.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죠.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다시 왼쪽에 가면 313조에 의해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개월 있다 소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 이 전세권에 혹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때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통지해서 회수기간을 줘야 되는 거야.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신의 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들인 거야. 신의 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묵시의 갱신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뭐에만 인정된다고 얘기했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리고 거기 기역 니은 다음에 리을이 아니고 디귿이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간 디귿을 바깥으로 빼서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고 리을도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에 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법정갱신에 관한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세권의 성질 타물권이라고 얘기했고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했죠.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 일부 또는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또 전세권의 효력인데 전세권자의 권리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부동산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용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효력인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겠죠? 예.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이건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 본 겁니다. 여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여기 전세권 설정자 그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죠.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권 처분 한번 보세요. 밑에 360조 전세권 양도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분금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전세권 양도의 효력인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전전세 등의 경우 책임인데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릅니다.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전세권 처분의 자유인데 반대 특약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도 할 수 있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그냥 전세권자예요. 그렇죠? 그 밑에 전세권의 담보 제공은 뭐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저당권밖에 없다고 돼 있고, 전전세 있잖아요. 전전세도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전전세 용어만 뒤지게 복잡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용어가 조금 어려우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전세 갑이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요, 을은 전세권자 아니냐고.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을 다시 얘한테 전전세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라, 전세권 설정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너무 싱거우니까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원전세권 설정자. 저걸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다면 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조금 임팩트가 약하죠. 그러니까 원전세권 설정자, 전전세권 설정자, 그래야 헷갈릴 거 아니냐고. 전전세권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전세라고 하는 건 이 원전세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전세가 커야 되는 거야, 원전세가 커야 되는 거야? 원전세가 커야죠. 존속기간도 원전세의 존속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이것도 10년인 거야. 이게 5년이다 그러면 최장 5년이죠. 이게 10년이다 그러면 이게 최장 10년인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정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10년은 아니래도. 이게 3년이다 그러면 이것도 3년 이내로 정해야 되죠. 자, 원전세금이 5억이랍니다. 이것도 5억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6억 줬다. 6억 줬으면 1억은 뭐예요? 권리금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또 전전세권의 존속기간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도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물건을 처분하는 거잖아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갑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갑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요거예요. 나머지 안 읽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인데,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억의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디귿에 나와요. 디귿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 그래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경매권,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되는데, 거기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에 디귿하고 리을 있죠.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분리 양도하는 것은 원칙이 불가죠. 원칙이 불가인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봤더니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답니다. 그럼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반환채권만 남았겠죠. 그때 양도하거나, 전세권 설정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또 전세권 존속기간 중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건부,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채권의 양수인은 중요한 게 뭘 양수한 거예요? 그렇죠.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게 된다죠. 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 엄청 유리하네요. 그죠?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전세권 소멸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원인 중에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인데, 소멸 청구는 뭐가 있어요? 용법 위반이죠. 용법 위반은 정해진 용법을 안 쓴다든지,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지보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건 뭐야? 전세권 소멸 통고. 그렇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4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목적물 멸실 나오죠?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 멸실인데, 그 멸실이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때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럼 전부 멸실했으면 전부 소멸하겠지만 일부만 멸실한 경우에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소멸을 통과하고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예, 반환 청구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멸실이 됐대요. 그럼 이건 상식인 거야. 지금 을이 자기 귀책 사유로 목적물을 멸실시켰대요. 그럼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야 되죠.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게 전세금 지금 집어넣어놨잖아요. 이거 갖고 책임지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받겠지만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내야 되겠죠. 예. 이해가 잘 안 가? 왜 더 내는지? 더 내야 되겠죠. 그래요. 전세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전세권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뭘 공부할 게 아니죠, 그건요. 이걸 뭘 법으로 정해. 또 오른쪽에 보시면 6번에 약정 소멸 사유가 있으면 약정 소멸 사유에 의해서 전세권 소멸하는 거고, 전세권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기 권리 포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이에요. 전세권 소멸의 효과인데,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되겠죠. 동시이행 관계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물만 돌려주면 안 되고 뭐까지 말소 등기 서류까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혹시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놨대요. 그럼 사업자 등록이 있는 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 못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사업자 등록도 어떻게 됩니까? 말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을 근거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다 말소 조치해 줘야 되겠죠. 이것까지 전부 해줘야 된다. 또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인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거기 반환을 지체한 때 줄쳐놓습니다. 반환을 지체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제공했다. 말소 등기 서류도 기타 사업자 등록도 다 말소했다, 그 얘기겠죠. 말소 등기 서류도 교부했다. 그래서 반환을 지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체한 때는 경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조금 필요한 게 나옵니다. 자, B에 보시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권이 없겠죠. 그리고 또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의 모든 의무를 제공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그래서 B하고 C 체크하시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디귿으로 가세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인데,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이런 표현이 민법의 특징적인 표현인데,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에 동일한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수급권, 원상회복,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요. 여기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시킨 물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거할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물건을 매수 청구한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 전항의 경우 부속한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속물이 있을 때 쌍방 모두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지가 사용하던 물건을 지가 매수 청구하려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물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을 때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누구 선택이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니까 소유자 선택이죠. 여기도 소유자 선택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한 상환기간이 허용가 되면은 유익비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때는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런 정도 하시니까 용익물권이 다 끝났네요. 힘들어 죽겠죠? 정해진 시간에 5분밖에 초과 안 했어요. 3분 초과했다. 3분. 자,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좋겠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